삼프로TV 주말 인터뷰. 돈 좀 편하게 벌고 싶습니다. 네. 요즘 주식 투자가 워낙 이제 뜨겁다 보니까 뭐 길거리 갈 때마다 뭐 어디 저 카페, 뭐 음식점 어딜 가도 다 주식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뭐 종목도 잘 선정하셔야 되고 또 뭐 이 타이밍 또 잘 들어가셔야 되고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게 이제 또 거기서 잘 팔고 나오시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비교적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투자가 또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친구들을 잘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뭐 계좌 개설 막 해야 되고 또 복잡한 게 많죠. 근데 그 복잡한 일들을 조금 편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등장을 한 것 같아서 그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편하게 이 상장하는 기업들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좀 연구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160 제가 한번 여기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60의 윤도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모주 간편 투자 앱 160을 운영하고 있는 ML투자자문의 윤도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ML투자자문. 요 160. 네네. 160이 그 IPO죠? 맞습니다. 160을 이렇게 U자만 이렇게 거꾸로 하면 맞습니다. 거울에 비춰보면 거울에 비춰보면 기업 공개를 뜻하는 IPO로 보이기도 하죠. 예. 아니 다른 뜻도 있어요, 160에? 원래는 사실은 그 따상을 가면 160%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공모주들이 수익률이 따상을 가면 160%라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그게 공모주가 가격을 변동할 수 있는 폭이 160%여서 160이라고 지었었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긴 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 10,000원에 처음 들어오는 회사가 있으면 이제 10,000원에 곱하기 이제 100%까지니까 일단 20,000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30%에서 26,000원,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10,000원이 26,000원까지 최대한 맥스가 하면 그 정도.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따상이 사실 맞습니다. 꽤 몇 번 많이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따상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날 바로 또 팔고 치킨 사드셨던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여튼 이제 그런 의미로 160 160% 혹은 거울에 비춰보면 네. IPO.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160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건데 여기가 이제 공모주를 전문적으로 간편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앱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모주만 다루세요? 지금 공모주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공모주를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좀 감은 잘 안 옵니다. 네네. 예, 어떻게 공모주를 제가 이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네네. 또 어떻게 그걸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2025년을 예를 들면 네. 일반 기업 기준으로 76개의 신규 종목 상장이 있었거든요. 한 해 동안 네. 76개. 맞습니다. 그럼 주당 한 1.5개씩 나오네요. 맞습니다. 매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되긴 하는데 네. 이 정도 수준으로 신규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 청약을 하시려면 이 76개 기업에 대해서 이걸 청약할지를 이렇게 공부하고 청약 결정을 한 다음에 청약 일정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청약하고 배정이 되면 또 이제 상장일을 잘 챙기셨다가 상장일 이후에 이제 매도하는 이런 거래를 76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근데 아까 그 정프로님 사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네. 공모주 투자가 성공 확률이 되게 높긴 하지만 네. 이게 수익금 자체가 되게 큰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매번 할 때마다 이게 내가 들어간 투자 시간 대비 성과가 맞는 것인가 이런 게 고민스럽긴 하거든요. N소리 아마 제일 화제였을 텐데.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규모였었죠. 네. 그거 막 들어가려고 네. 난리. 맞습니다. 2억을 넣어서 한 주 받았다. 한 주는 아니야. 네. 2주. 하여튼 엄청 그렇게. 컸었죠. 네. 네. 그때 대한민국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죠. 올렸다고 맞습니다.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매해 76번 정도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제공해 보자라고 고민을 시작했고 저희가 그 기능을 만든 게 16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쨌든 경쟁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0대 10,000대 1 이렇게 이제 되면 맞습니다.
10,000명 신청하면 한 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주 신청하면 그중에 한 주 되고. 뭐 실제로 그 청약 시장은 크게는 균등 배정이 있고 비례 배정이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전부 다 비례 배정으로 이제 배정을 했었죠. 예. 비례 배정이 뭐냐면 원하는 만큼 증거금을 입금하고 청약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당시에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부 없어졌어요. 맞아요. 말하자면 이제 부자들만의 시장이 네, 되어 맞습니다. 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21년도에 사실 이 공모주 투자 시장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고 수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1년도에 금융당국에서 소액으로 그 공모주를 청약을 하더라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 균등 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기도 하지요. 일단 한 주는 그냥 받게 해주는. 이 균등 배정 약간 오해가 있는데 균등 배정 청약을 한다고 해서 네. 한 주를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그래요? 그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요컨대 공모주 청약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청약할 때 비례 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균등 배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균등 배정 같은 경우는 균등 배정 수량을 청약에 참여한 숫자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배정을 하는 것이죠. 요컨대 균등 배정 수량이 10만 주인데 네. 20만 명이 이제 청약을 하시면 네. 저희가 0.5주씩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랜덤하게 둘 중 하나가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인기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예. 경쟁률이 청약을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테니까 예. 그만큼 이제 받는 숫자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청약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160에서 한다고 더 많이 주고 이런 건 없겠네,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해결하고자 했던 거는 예. 투자자 본인분들이 직접 청약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게 1년에 70번, 80번 해야 되는 투자이기도 하고 네. 매번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막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니 대신 해드리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160을 사용한다고 해서 뭐 배정이 더 잘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하나 종목 나오는 거 균등 배정 받기 위해서 뭐 8만 원을 이제 예수금 넣어놔야 되는데 증거금 넣어놔야 되는데 네. 그거를 매번 가서 또 이렇게 넣고 뭐 빼고 이게 복잡하니까 네. 그냥 그런 걸 이제 대신해 주시는 거군요. 네, 그 실제로 그렇게 뭐 증거금을 입금하시기 전에 사전에 사실은 이 청약을 할지 말지 결정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지간하면 해야지 뭐. 아닌가? 뭐 사실은 네. 그렇게 공모주 투자라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은 거니까 네. 그 종목을 선별하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청약하시는 경우도 꽤 많긴 한데 네. 실제로 이제 고평가된 공모주를 청약하게 되면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고평가된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으면 또 손실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데 그러네. 네, 인기 있는 종목은 한 주, 두 주 받아서 겨우겨우 수익을 이렇게 쌓아가다가 고평가된 공모주를 배정을 그러네. 많이 받아서 손실을 한번 보면 그동안 쌓아왔던 수익이 이렇게 훼손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청약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증거금을 입금하기 전에 이 종목을 청약할지 말지 공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그냥 뭐 다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플러스 난 거는 뭐 대부분일 테니 뭐 플러스 나고 나머지 뭐 한두 개 마이너스 나도 뭐 오케이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인기 없는 애들 잘못 들어가면 거기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와, 그럼 진짜 아찔하겠네. 네, 그럴 수 있죠. 특히나 뭐 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균등 배정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평가된 공모주를 좀 배제하고 우량 공모주를 선택적으로 청약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요즘 제일 좀 핫했던 아니면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공모주 뭐 있었습니까? 작년이나 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머리에 언뜻 떠오르는 종목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알지노믹스라는 종목이 상장 이후에 상당히 성과가 상장일도 그렇고 상장 이후에도 성과가 괜찮았고 예.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에임드 바이오도 에임드 바이오? 네, 성과가 상당히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그게 작년에 네, 25년도에 상장을 했던 회사들이고요. 네. 26년도에는 지금까지 4개 종목
상장이 있었는데 네. 뭐 대체적으로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4개요? 네, 4개 종목에 상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좀 덜 되네. 좀 나중에 더 많이 되려나. 올해 주식시장도 좋은데 이런 분위기 좋을 때 상장하면 좋은데. 뭐 사실 그 공모주를 상장하는 시기도 약간 그 운 좀 따라야 되죠, 그것도. 운을 따른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들 자체가 네. 결산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수기도 있고 좀 성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실제로 뭐 1월 달은 상장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비수기 시절이고요. 그러다 원래 보니까 1월이. 네. 지금 아직 3월 중순이라서 아직까지는 상장한 회사가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언제 많이 그럼 한 5, 6월 뭐 이때 많이 해요? 네, 5, 6월에도 많고요. 네. 연말에? 네, 그 반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상장은 무조건 가면 그냥 무조건 먹는 줄 알았거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죠. 당연히 뭐 공모주 투자도 일종의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네. 항상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당연히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첫날부터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저는 무조건 이제 청약은 첫날 올라가면 팔고 나오자 뭐 요 마인드거든요. 네, 네. 근데 첫날도 마이너스 나기도 해요. 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 케이스가 아주 많지는 않고 상당히 소수이긴 하지만 네.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백종원 씨 대표로 계신 그 회사도 작년 상장인가? 작년 상장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꽤 화제는 좀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수익률은 지금 썩 좋진 않은 걸로 얼핏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상장일에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맞아요. 걸로 상장 기억이 당일은 나는데. 괜찮았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균등 배정, 비례 배정 이런 것들 잘 따져 보셔서 소액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마음 먹고 좀 크게 갈 수도 있어요. 이 160에서. 사실 160은 아직까지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비례 배정 청약 서비스를 하고 있진 않고요. 그래요. 소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균등 배정 청약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트렌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공모가가 좀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하는 그 가격이 좀 낮아지는 추세입니까? 뭐 이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모주 시장 관련해서 공모주 투자와 관련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네. 금융 당국에서 그런 제도들을 항상 수정하고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 이제 확정 공모가가 이렇게 높이 과거에 이제 공모가를 좀 부풀리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곤 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정상화되고 시장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모가가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가는 이제 뭐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혹시 또 이제 요즘 주식시장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공모가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상장과 관련된 이렇게 일련의 절차들을 한번 네. 쭉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상장 기업이 이제 상장을 준비하게 되면 상장은 이제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그 거래소 시장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잘 맞으니 우리가 상장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예비 심사 청구서라는 거를 제출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에서는 요 회사가 상장 요건에 잘 맞는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런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KRX가 일단 심사하고 심사를 해서 그 심사 결과가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네. 이 비상장 회사는 상장될 수 있는 약간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걸려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회사마다 다 다르죠. 네. 그런데 이 거래소 상장 규정에 보면 주식의 분산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의 분산 요건. 네. 비상장 회사일 때는 아무래도 주주가 그렇게 여러 명인 회사도 있겠으나 대부분 소수의 주주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래소 상장되기 위해서는 요컨대 500인 이상의 소액 주주가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을 이제 공모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공개 모집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모를 하겠습니다라고
금융감독원에다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유가증권 신고서에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위험이 있고 그렇지만 뭐 상장을 위해서 이렇게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신고서에 딱 제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감독원에서 쭉 보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요 신고서는 효력 발생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공모하는 절차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 회사가 네. 우리 회사의 가치는 한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이제 시장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 투자자의 청약을 받기 전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합니다. 수요 예측. 네, 수요 예측이라 하면 우리 회사는 요 정도 가격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네. 투자 전문가 집단인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쭉 이 회사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우리가 볼 때는 그쪽 회사는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라고 이제 쭉 접수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하고 이 상장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그런 수요 예측의 결과를 쭉 보고 네. 우리는 요컨대 10,0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는 우리 회사를 12,000원 정도로 보고 있네. 그러면 이제 공모가를 좀 올려볼까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들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얘기해 주신 게. 일부 뭐 아주 소액으로 공모한다든지 이런 케이스에는 수요 예측 거치지 않고 주관사하고 발행회사가 공모가를 결정하는 케이스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수요 예측의 결과를 가지고 확정 공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 거래소 가서 예비 심사 받고 그다음에 네. 금감원에서 이제 공모 신청해 갖고 그다음에 기관들에게 우리 회사 얼마쯤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네. 회사는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냐고 묻는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주당 10,000원 정도 생각하는데 시총 뭐 10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관들이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네. 해서 오케이 뭐 100억이면 적정하지. 그럼 이제 네. 요 정도 같이 이 가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 네. 너네 그 회사는 그 가격 안 되는데 네. 50억만 해. 네, 이러면 이제 좀 낮게. 낮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가격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나 상장 안 할래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요 예측 결과 조금 가격이 영 낮아서 네, 네. 그래. 시장이 보는 거랑 회사에서 보는 거랑 매우 이렇게 갭이 큰 경우들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장을 하는 기업의 어떤 그 주주의 입장에서는 예. 그 가격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 결과가 실제로 상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장을 이제 뭐 수요 예측까지 끝나서 가격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해서 뭐 우리 회사 주식은 주당 10,000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공모가 정해졌어요. 네. 이후로 가격이 뭐 회사가 얼마 잘하느냐에 따라 또 뭐 많이 다르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특히 상장한 회사들은 변수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은 뭐 이익이 얼마나 하냐 아니면 뭐 갑자기 무슨 좋은 뉴스 터졌냐 이 정도가 있을 텐데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요? 비상장 회사가 이제 네. 상장을 결정하게 되고 공모가 마무리되면 상장을 하게 되는데 네. 상장일 주가에는 사실 하나의 요인만으로 상장일 주가가 정해지는 건 아닐 테고요. 뭐 그 시대별로 조금 다른 요소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네. 뭐 당연히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거고 업종이 무엇인지도 영향을 줄 거고 그 회사가 청약 과정을 통하면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도 영향을 줄 거고 여러 가지 영향 요소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그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서 그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 주식수가 정해질 텐데 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얼마나 하는지가 상장일 주가에 꽤 많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거는 어떤 기관에서 우리 뭐 10만 주 주세요. 대신 우리는 6개월 동안은 안 팔게요. 1년 동안은 뭐 안 팔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공모가가 많이 낮아졌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실제로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할 때 의무 보유 확약보다는 많이
많이 주세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많이 청약하고 가능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을 했는데 그중에는 허수성 청약을 규제한다든지 의무 보유 확약 제도를 손본다든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도 개선이 된 건데요. 네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보유 확약을 많이 하면 배정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15일이든 30일이든 뭐 3개월이든 걸어야 되는데 네. 그 이렇게 결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의무 보유 확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 당일에도 영향을 주는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요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보유 확약이 좀 많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갑자기 빠질 것들은 좀 막을 수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의무 보유 많이 확약을 오랜 기간 하고 주식을 배정 받았다라면 해당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많이 주기만 하면은 좋아 이런 스탠스였다면 사실은 그 경우에는 상장 당일날 기관 투자자도 다 팔아도 팔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장일 이후에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 텐데 지금은 의무 확약을 많이 하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하는 이유 때문에 시작하는 공모가가 일단 조금 낮아질 거고 상장 이후에도 한동안 이 기관 투자자는 보유하고 팔지 않을 테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근데 이게 15일 이렇게도 해요? 15일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은 규정으로 뭐 며칠간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15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런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것도 잘 점검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뭐지 그 월별로 아니면 뭐 저 계절별로 예를 들면 청약한 그 증권사들이 좀 다릅니까? 뭐 어떤 증권사는 몇 월이 많고 어떤 증권사는 뭐 몇 월이 많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제가 상장하는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앞단에는 사실은 이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이 우리 회사의 상장을 같이 사무적으로 도와줄 증권사를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장을 하고자 하는 거기 주관사라는 건가요? 주관사죠. 주관사 계약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상장을 많이 추진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떤 계절적인 그런 이슈는 아닐 것 같고 해당 증권사가 얼마나 많이 주관사 계약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언제 이제 상장을 추진하게 되느냐 요거의 결과물이지 어떤 계절성적인 특성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일 말씀하신 주관사 계약을 많이 맺은 회사는 그건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 거래소에 예비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기업과 주관사 계약으로 요 상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예비 심사가 청구되기 전에는 어떤 회사랑 주관사 계약을 갖고 있는지는 일반 투자자가 알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심사 청구되고 있는 거는 청구를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래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서 어떤 증권사에서 향후에 상장 추진이 많겠구나 요거는 가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그 상장을 주관한 도와주는 그 증권사들은 대체로 좀 대형사들이 많죠? 그 대한민국에서 주관사 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10개 남짓 되는데요. 그래요? 대충 대형사들이 많이 하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뭐 한투,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KB, NH, 또 뭐 그러고도 신한, 미래에셋, 미래, 미래 이런 회사들이 많이 하죠. 키움도 하나요? 키움도 합니다. 키움도 하시고. 하여튼 뭐 대략 한 10개 남짓 정도 회사가 주관사 역할을 이제 하는데 계약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주관사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이게 뭐 청약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공모주 청약이라는 거는 사실은 A 증권사 계좌로 B 증권사에 청약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모 청약 사무를 취급하는 해당 증권사의 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청약을 여러 계좌를 여러 군데 열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또 그때 가서 개설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미리 그냥 이런 대형 사무 한 대여섯 개 이렇게 그냥 개설해놓는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저는 근데 희한하게 작은 증권사들을 많이 열었나 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거의 없어요. 아, 네. 공모주 투자를 지금까지는 안 하셨나 별로 봅니다. 안 했나 봐요. 네. 하고 싶었는데. 네, 공모주 투자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모주. 예전 생각에는 뭐 한 주 받을까 말까 그것 때문에 저 고생 하냐 뭐 이랬었는데. 네.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60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냥 다 그냥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네, 뭐 저희 160 서비스를 간단하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공모주 투자라는 거는 준비 단계와 투자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준비하는 게 이제 준비 단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청약 결정을 하고 증거금을 입금하고 청약하고 배정받으면 매도하고 요게 이제 투자 단계가 될 텐데 저희 160에서는 그 주요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이 안에서 네, 저희 160에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편하게 만들어 드렸고 그 이후에 투자 단계, 우량 공모주를 선별한다든지 아까 청약부터 매도까지는 자동으로 해드리고 있어서 160에서 아주 간편하게 이 투자 단계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좌별로 제가 증거금 같은 걸 미리 좀 넣어놓고 있어야 되겠군요. 실제로 미리 넣어놓으시는 방법도 있고 저희는 사실은 고객님의 계좌를 보고 있다가 해당 일에 이제 최소 청약 증거금이 필요할 텐데 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이 없으면 저희가 알림톡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입금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이렇게 제 무슨 그냥 한 계좌에서 이렇게 빼가시면 좀 별로겠구나. 네, 뭐 사실은 이렇게 간편 투자가 되는 법적인 근거는 저희가 160에서 계좌를 연결하실 때 160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ML 투자 자문하고 고객님하고 투자 이름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이름 계약을 맺으면 저희 ML 투자 자문이 고객님의 주문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뭐 주문 대리인으로서 청약해드리고 매도까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법상 할 수 없는 거는 자금을 옮겨드리는 일은 저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실제로 뭐 저희가 옮겨도 안 되겠죠. 마음이 안 편하실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아니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삼성 계좌에 있는 거를 신한으로 옮기는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160에 뭔 계좌 하나가 있어서 160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160에 있는 계좌의 돈을 삼성에 넣어서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신한에 넣어서 또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나요? 네, 뭐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요 사업을 구상할 때 이상적으로 그런 모델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하긴 했는데 규정이 사실은 계좌라는 거는 은행이나 증권에서 관리하는 거지 자문사 같은 데서 계좌를 따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법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입출금은 고객님 본인이 하셔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주 투자와 일련의 투자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160이 알아서 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가 또 소리를 좀 내서 그것도 이제 좀 혁파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공모주 투자할 때 그 기업에 뭐 어떤 것들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공모주 투자할 때 조금 유리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네, 저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조금 약간의 답안지를 갖고 청약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릴 때 저희 개인 투자자 같은 일반 투자자가 청약을 하기 전에 전문가 집단인 기관 투자자한테 수요 예측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생각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보고 요거는 괜찮아 보인다. 조금 안 좋다. 요거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 수요 측의 결과를 가지고 청약을 결정하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160에서 사실은 이 청약을 하려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평가된 그 공모주를 좀 이렇게 배제하려면 네네. 청약할 때마다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네. 투자 설명서 읽어보고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사실은 뭐 블로거 분들이라든지 크리에이터 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런 거를 보시고 이제 투자 결정을 하셔도 되는데 네. 저희 160에서는 모든 공모주에 대해서 매력 지수라는 원 넘버로 그 매력도를 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력 지수에는 뭐가 들어가서 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매력 지수는 기본적으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네, 반영을 하고요. 예. 그 외에 뭐 재무적인 요소들 일부 반영을 해서 어. 저희가 매력도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동으로 그냥 여기서 160에서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제가 이게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투자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매력도 보고 매력 점수 보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60은 자동 투자를 하게 돼, 자동 청약을 하게 되는데 자동 청약을 할 때 증거금이 있어야 자동 청약을 하는 거거든요. 돈 안 넣어놓으면 되는구나. 네, 돈 안 넣어놓으시면 해당 종목은 청약이 안 됩니다. 네. 네. 대신 이제 다 넣어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네. 청약이 되는 거고. 네. 점수 안 좋은 건 안 하시죠?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 공모주를 선별해서 자동 그쵸. 청약을 하는 거라서 예. 저희가 어느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정해놓고 그 점수가 안 되는 것들은 청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이 뭐 76개인가?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실제로 76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모주를 주관했던 모든 증권사에서 추진한 상장의 개수인 거고 상장 총 개수고. 네. 저희는 아직까지 모든 증권사를 다 간편 투자가 되진 않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일부 대형사만 하고 있는데 저희 160에서 네. 총 할 수 있는 개수가 요컨대 한 50개면은 네. 저희는 한 45개 정도 아.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하셨고 네. 가끔 얘는 영 아닌 것 같다는 애들만 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파는 것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매도까지 합니다. 네. 그럼 수익률이 나왔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저희가 투자 일임 계약이다 보니까 고객분들별로 수익률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다른가요? 계좌별로 이제 주문을 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게 펀드와는 다르게 펀드는 하나의 주문으로 이제 그렇지. 고객분들의 같은 매도 가격을 갖게 되는데 요거는 계좌별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네. 아주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어서 투자 일임 계약이라는 특성상 저희가 이 수익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제약이 그래요? 좀 있고요. 네. 두 자릿수는 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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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네. 매도까지 하는데 가끔 이제 네. 저희 고객분들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예. 고가의 매도를 하시냐, 아, 최고가의 매도를 해주시는 거냐 이렇게 네. 물으시는 고객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000원에 뭐 이렇게 들어온 공모한 것이 뭐 3만 원 될 수도 있고 네. 뭐 15,000원 될 수도 있는데 네. 3만 원 딱 고점 찍을 때 매도해 주시냐 이런 네. 걸 물어본다고요? 그런 거 물어보시는 고객분들도 쉽지 있으시거든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불가능하죠. 네. 그거 어떻게 알아? 네, 저희가 모든 공모주에 대해서 매력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해당 공모주의 매력 지수와 동일한 과거의 매력 종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들이 있을 텐데 아.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네. 감안하셔서. 네. 근데 뭐 매도는 진짜 어려운 일이죠. 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하고 네. 그 목표 수익이 달성되면 네.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이런 투자를 반복적으로 해서 꾸준히 쌓아가는 게 공모주 맞아요. 투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 예정돼 있는 큰 혹은 알고 계신 공모 뭐뭐 있습니까? 사실 여러 개의 회사들이 언론 기사를 보면은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어들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회사도 워낙에 크고 내부 사정들이 있을 테니까 언론 기사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 회사들이 상장 심사를 청구하고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일정을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으나 예상은 하고 있으나 일정은 늘 변동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이런 대형주들이 아니더라도 중소형주 중에 얼마든지 우량한 공모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시장을 참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건 못하죠? 해외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제도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균등배정 제도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아, 대체로 다 그냥 비율로 돈 얼마 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뭐 아주 대중에게 오픈하고 배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기관들이 대체로 그냥 가져가요. 뭐 그런 게 일반적인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능한 다수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어떤 뭐 집단지성이 됐든 뭐 이런 마음들이 좀 모여져야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는 이런 장점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갖고 있는 게 괜찮지 않나? 뭐 사실은 네. 그 거래소 시장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네. 아까 그 상장 요건에도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주주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야 거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더 그렇죠. 좋아지긴 할 텐데 네. 뭐 해외는 또 저희와 또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 시장에 맞게끔 뭐 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스페이스X가 뭐 이제 IPO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제가 언론 보도를 본 거는 그 CJ 올리브영 네, 거기 아니면 뭐 무신사, 네 그런 것들도 언급이 됐죠. 네, 그런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아, 컬리도 혹시 하나요? 컬리도 뭐 몇 년째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일정을 확정한 건 아니라서 언제쯤 할 것이다 이걸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60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예전에 그 보니까 공모주 ETF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하는 거랑 160 비교하면 뭐가 어찌 보면 ETF 공모주 ETF도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뭐 공모주 ETF도 있고 공모주 관련된 펀드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약간 다른 시장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또 따로 있고 일반 투자자가 청약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ETF라든지 공모주 펀드는 거기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해당 펀드들은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에서 이제 배정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직접 하시는 거는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되어 있는 물량을 청약해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공모주 시장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두 개가 수익률 차이가 어떻게 나? 그러니까 ETF 요거는 다 담아요? 아니면 여기도 선별해서 공모주 담습니까? ETF 중에서 상장하는 것만 대상으로 ETF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신규 상장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ETF는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상장하는 단계에서 상장하는 주식을 청약해서 받는 ETF가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하여튼 뭐 160만 하시면 되니까. 네. 그것까지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네네.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언뜻 보면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뭐 당연히 근데 해당 펀드나 ETF도 무조건 다 하는 방법 개인 투자자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다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있겠죠. 공모주 요쪽 그러니까 상장하는 회사들이 특별히 더 각광받았던 게 워낙 박스피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건 별로 주가 움직이지도 않고 야 이렇게 상장이라도 하면 좀 신선한 맛에 처음에 막 따상도 가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공모주가 좀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것 같고 요즘은 워낙 이제 열심히 달리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공모주 매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참여하시는 청약자 수나 이런 거 보면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뭐 주식 시장이 최근에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또 고투자는 고투자인 거고 공모주 투자는 또 공모주 투자대로의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뭐 사실 이 3%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투자에 상당히 깨어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도 이런 방송을 보시는 거는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TV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주 투자는 사실은 태생적으로 좀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상장 회사가 이제 상장 회사가 되는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해서 청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처음에 분양을 하면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분양을 하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모주도 이제 처음에 상장을 할 때 우리랑 유사한 회사가 시장에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데 요거보다 좀 싸게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으니 좀 많이 청약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일단 성공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도적으로 생긴 균등배정 제도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게 제도로 만든 건데 예전에는 부자들만 하던 게임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늘상 깨지고 이러는 시장이면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청약자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관심도를 보고 청약 결정을 할 수 있으니 또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을 조금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 생각하면 진짜 이해가 좀 빨리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 시장대로 또 하시고 공모주 투자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거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 혹은 뭐 어느 정도 투자금으로 많이들 하십니까? 뭐 실제로 그 비례 배정까지 하시려면은 이게 생각보다 비례 배정을 통해서 한 주를 추가로 배정받기 위해서는 그 증거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균등 배정 청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균등 배정 청약은 뭐 한 50만 원이면 웬만한 청약은 거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 주 가격만 넣어놓으면 되니까. 이게 한 주 가격이 아니고 아닌가요? 네, 사실은 공모가가 정해지고 최소 청약 단위가 정해집니다. 종목마다 다른데 요컨대 요번에 A증권사에서 진행하는 공모주가 공모가가 만 원이라고 확정된다면 이 증권사하고 발행사는 요 청약을 위해서는 최소 20주를 청약하세요. 이렇게 최소 청약 단위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 원에 대해서 20주를 청약해야 되니까 20만 원이 필요한데 증거금률이 50%거든요. 그럼 10만 원. 10만 원만 이제 10만 원이 이제 최소 청약 증거금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최소 청약 증거금은 50만 원 이하인 케이스가 아주 많고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면 웬만한 청약은 다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뭐 앱에 설정을 해놓으면 혹시 제 계좌에 돈이 그냥 있으면 자동으로 투자가 되고 만약에 없으면 알림이 와서 요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제 50만 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 해당 계좌 고객님의 해당 계좌에 증거금을 입금하는 것으로서 청약 의도를 저희는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금액이 계좌에 있으면 저희는 자동 청약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공모주 청약에 있어서의 그 전 단계 공부해야 되는 것들 대신 좀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일이 뭐 증권 계좌 가서 이제 뭐 증거금 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아주 심플하게 간편하게 이제 대신 해주신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 두 개가 제일 큰 핵심. 맞습니다. 업무시군요. 사실 공모주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사적으로 이제 주변의 친구들하고 해보면 안 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귀찮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런 개념입니다. 수수료 좀 많이 드실까요? 수수료요. 수수료 저희가 이렇게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저희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수수료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저희가 우량 공모주를 선별하고 대신 청약해드리고 배정이 되면 요걸 한 건으로 정의하고 저희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당으로 받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지금 160에서 그 복수의 증권사가 간편 투자가 가능한데 요 3개월간 진행된 건수를 합산해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청구 드리고 있습니다. 건당으로. 재밌네요.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마지막으로 공모주 투자로 그래도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뭐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어떤 거는 좀 하시는 게 좋고 뭐 이런 뭐 도움 말씀 내진 팁 같은 거 혹시 주실 게 있다면 어떤 말씀 좀 주십니까? 뭐 사실 공모주라는 게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공모주에 청약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고평가된 공모주를 배제하고 우량 공모주만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공모주라는 거는 한 건 해가지고 여기 인생을 바꿀 만큼의 수익금을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히 참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공모주 투자가 항상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성공 확률이 높으니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어떤 성공 투자를 습관화하는 DNA를 좀 체득하시면 다른 투자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직접 하시는 게 영 불편하시면 160이라는 개인 비서를 채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건당 2,000원의 개인 비서, 네. 청약 개인 비서 네, 160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는 말씀. 예전에 그 한참 막 청약 인기 많았을 때 그때 뭐 한 주 받아갖고 그걸로 저녁에 팔아서 뭐 소고기 사 먹었다 뭐 이런 분들 진짜 많았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그 뉴스들이 큰 청약이 없어서 그런가 좀 덜 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사실은 공모주를 1년간 꾸준히 투자하면 해마다 수익금의 크기는 좀 달라질 거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네. 그 개수도 차이가 있고 또 상장일 수익률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금의 크기 자체는 해마다 바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뭐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껌껌이 그 소고기를 사 먹고 닭고기를 사 먹는 방법도 있지만 네. 1년 동안 투자금을 늘려. 네, 1년 동안 꾸준히 해서 한 1년 정도의 수익금으로 좀 적게 버는 해는 어디 강원도 속초로 휴가 가시고 네. 좀 잘 되고 뭐 수익금이 많은 해는 동남아 유럽까지 이렇게 휴가비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 정도까지도 1년 해서? 네, 뭐 해마다 좀 다르긴 할 테지만 네. 잘 되는 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증거금으로? 네, 네. 그 요컨대 그래요? 뭐 이건 단순 예이긴 하지만 예. 공모가가 10,000원이고 100% 수익이 나면 10,000원의 수익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 10,000원의 수익금을 1년에 아까 25년 같은 경우에 76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76건을 모두 참여해가지고 다 배정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긴 다 하겠지만 100%씩 먹을 수도 없고. 그것도 당연히 그렇지 않을 예, 거고 예, 그래서 예.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하면 76만 원이 벌어지는 거니까 네. 뭐 이건 당연히 단순 가정인 거고 네. 해마다 달라지겠죠.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될 때도 있고 조금 안 될 때도 있을 테니 네네. 좀 가까이 그리고 잘 될 땐 멀리 이렇게 휴가비로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청약 요걸 아주 그냥 업처럼 삼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그렇게 많이 기관들에 비해서 내가 비례 배정 받고 이건 못할 테니까 네.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균등 배정 이런 거 잘 활용을 하셔서 네. 적은 금액으로 쏠쏠한 수익금을 한번 누릴 수 있는 이런 네. 방법도 한번 한 켠에 좀 두고 계시면 어떨까 뭐 네네. 이런 또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못 하신 말씀 있을까요? 궁금증은 저는 많이 풀렸습니다. 네, 그 160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네. 이게 일종의 그 공모주 투자가 청약부터 이제 매도까지를 생각해 보면 증권사별로 계단을 오르는 투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160이 그 옆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놓았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그런데 이 160 에스컬레이터라는 게 저희가 놓고 싶다고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0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든 증권사를 다 간편 투자하지는 못합니다. 네네네. 지금 메이저 증권사 4개 간편 투자가 가능하고요. 조만간 이제 한 개 증권사에 추가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놓여져서 5개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숫자는 계속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그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다 160과 함께 네.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청약을 통해서 그래서 쏠쏠한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160이라는 방법 개인 비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우리 윤도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주말 인터뷰나 또 라이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